예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 나경원 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고 나서 이 그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이름이 한 사람이 한교안의 존재감이 상승이 되고 캐스팅 보트를 질 수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옵니다. 이것이 지금 우리 이제 자유우파 진영에서 정말 그 가반수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여기에 공천권을 또 이렇게 행사하게 되는 이 대표를 뽑는 국힘당 대표를 뽑는 일에 굉장히 이게 중요하고도 관전 포인트가 아주 재미있습니다.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, 뭐 이런 것이 큰 관심거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. 윤 대통령의 앞에 4년 넘게 남은 이 이제 정권이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, 앞으로 또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그만큼 했던 것이 지금 그 주사파 또 이 좌파 정권에서 얼마만큼 또 이 반격을 할 것이냐,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고 재미있는 이제 포인트인데요. 여기 자 우선 김기현이 한교안과 이렇게 맞붙은 이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. 이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요. 나 의원이 이제 그 포기를 하고 난 이후에 김기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한교안 대표 때 총선 폭망했다. 한교안은 누워서 침 뱉기다. 이런 말을 했는데요. 자,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격론을 벌인 이유가 있습니다. 황 전 대표가 26일 대구 시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이 수도권 당대표론에 대한 반박으로 수도권 출신의 한교안 당대표가 우리가 총선 폭망했다. 이렇게 이제 아주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. 그러니까 황 전 대표는 김기현도 그때 패배에 책임이 있다. 당시 당에서 중요한 보직도 했다면서 네 책임 내 책임 그건 참 유치한 이야기다.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.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이게 이제 서울권의 그 유권자가 굉장히 이제 많습니다. 그래서 이게 겹치는 겁니다. 황 대표와 김기현이 서로 겹치고 또 대구 쪽에도 좀 겹치고 이러니까 이걸 누군가 한 사람을 밀어내야 될 이제 잠식을 많이 해버리면 안 되니까 김기현이가 이제 이런 말을 하고 황 대표는 또 반격을 한 좀 센 반박이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은 또 이게 이제 다음에 또 보면은 판세를 보면 최근 겁니다. 이게 29일 날 거니까 1월 29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 판세가 김기현이 41.2%로 압도적 1위다 했지만은 여기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요. 지난 이제 27일 날 발표한 건데 38 전당대 여론조사가 김기현 의원이 40포인트를 기록해서 안철수 33.9%로 6포인트 가량 앞장섰다. 6포인트를 앞장섰는데 이게 이제 여기 무슨 말이냐. 국민의힘 책임당원의 지역별 책임당원 청원에서 내는 책임당원을 지역별로 해보니까 연령별 지역별로 구성비를 보장해서 다시 계산을 해보니까 대략 계산해보니까 김기현이 41.2% 안철수 32.2%에서 지지율이 더 벌어져서 9%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. 이게 조금 더 정확하겠죠. 차이로 확대되는 것으로 드러났다. 이렇게 이제 최근 것이 이런 것을 분석을 나왔습니다. 자 그러면은 요거 이제 김기현 안철수 양자 구도가 될 것이 거의 확실을 하지 않습니까? 유승민만 안 나오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양자 구도 시에 한교안의 존재감이 상당하게 이게 이제 좌우를 하겠다. 이 존재감이 올라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캐스팅 보트를 지는 것이 아니냐. 예, 이 결정권을 갖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 결정권을 갖는 이런 이제 존재로 부각이 되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. 자, 거기에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것이 여론조사에서 4, 5%대를 꾸준히 기록하는 한교안 전 대표의 지지율. 이게 이제 계속 4, 5% 나오는데 이게 이제 3위입니다. 3위. 예, 이제 컷오프 해가지고 처음에 50% 절반 이상 나오기는 힘들다고 봅니다. 그러면 이제 컷오프로 해갖고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 올라가는데 그 중에 이제 세 사람 올라가게 되면 한교안은 이게 이제 4, 5%, 6%를 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. 예. 자, 이렇게 되면은
이 한 대표의 지지율도 태극기 부대에 겹쳐 있는 지지층들이 이제 해석되는데 고정 당심이다 뭐 해석되는데 이제 그렇게 김기현 의원에게서는 황 전 대표의 지지율이 부담으로 김기현 의원은 황 대표의 지지율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해서 아까 그런 이제 소리가 나온 거죠. 황 전 대표는 강성 지지층이 기반이기 때문에 실제 투표 이제 부방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강성들 막 그런 사람들이 좀 모였죠.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해서 보수 표방하는 김기현 의원의 표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. 이렇게 보이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신경전이 나온 겁니다. 나 전 의원이 정리가 되면서 컷오프 통과는 가능할 것 같다. 이제 컷오프 이제 황 대표가 올라갈 수 있다.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. 50%를 못 받으니까. 자, 그러면은 여기를 보면은요. 여기에 이제 그 책임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포가 2030이 좀 이준석이가 데리고 들어온 그 당시 입당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30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서울권 사람들이 좀 많고 이제 대구, 경북, 이제 영남인데요. 자, 그러면 이 2030과 나경원에서 이제 좀 안철수로 좀 옮겨갔죠. 반발 심리로. 그 다음에 이준석과 유승민 그리고 2030 요게 이제 주로 이준석과 뭐 유승민이라고 할 수가 있죠. 조금 희석이 되고 다 뭐 물론 이제 이준석 표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. 그러나 그 성향이 안철수 쪽으로 좀 어느 정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 6% 9% 차이 나는 이것을 메꿔버린단 말이죠. 이 사람이 글로 넘어가면은. 그래서 거의 비등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죠. 유승민이가 안 나오면은요. 자, 그러면 김기현과 안철수가 시소 게임이 되고 막상막하가 되는 겁니다. 51% 대 49%라든지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거를 한교안이가 4, 5%를 어디다가 밀어줄 것이냐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가 된다. 이제 이런 그 주도권을 쥐게 된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은 정강훈 목사님도 역시 한교안의 이제 아스팔트 지지층하고 좀 비슷한 건데 이 세력은 한교안 세력 이상이라고 하면 좀 이상이겠죠. 전체의 한 뭐 4, 5% 이상을 여기도 캐스팅 보트를 저는 이제 거기 면밀히 같이 참여하고 전 목사님의 이 기류에 서서 늘 해왔기 때문에 이 전 목사님의 그 표도 만만치 않고 크단 말이죠. 이게 그래서 한교안에 대해서 전 목사님은 교장선생님이나 해라. 그리고 지난번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초치를 하고 또 전 목사가 요구하는 거 듣지도 않고 다시는 안 만나겠다고 그러니까 사모한테 사모가 쪽지를 전해주고 도망가고 엄청 이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교안이가 누구를 밀 것이며 전 목사님이 누구를 밀 것이냐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 아니냐. 그러면은 나머지 말씀 이렇게 드리고 싶은 것은 한교안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? 한교안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? 이 전 목사님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 뚜렷하지요. 그런데 이 한교안은 그렇게 밀어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이득이 무엇일까를 어떤 것을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을까? 자신의 명예 회복이 어느 정도 조금 되는 부분이 있고 국민의힘당의 입지가 그동안에 잊혀지고 상당히 좀 실패자로 물러갈 줄 알았는데 국민의당 입지가 조금 강화가 넓어질 수가 있다. 그러면서 이 정권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국회의원 출마는 안 하겠지요. 국무총리하고 할 걸 다 했기 때문에 총리로서 재추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. 아니면은 이제 대권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길목을 만들었다. 이런 것이
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자, 이까지 참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 말씀을 드렸습니다.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